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7주차 1교시입니다. 벌써 온라인 교육이 7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좀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업 전략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업 전략 구축에는 우리가 이제 셀프 취업 마케팅이라는 것과 그리고 취업 인맥 관리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가 구직표를 작성하는 거 이런 것을 직접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목표는 셀프 취업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이고 취업 인맥 관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셀프 취업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직 시장에서의 어떤 공개 채용을 통한 구직 활동 방법과는 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구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현재 구직 중이든 구직 중이 아니든 관계없이 오히려 전 미래에 예측되는 구직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예측 가능한 회사를 사전에 방문하는 것도 여기 셀프 취업 마케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이 관련자를 통한 취업 정보 수집, 또 자신을 직접 마케팅하는 활동이고요. 구인처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추천받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셀프 취업 마케팅의 목적은 구인처 발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잠재적 구인 기회에 대한 사전 구직 활동 전개를 하는 것이고, 또 정보 수집이 되겠습니다. 취업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조언 구하기죠. 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되고, 또 추천받기, 구직 기회 제공 가능한 추천인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셀프 취업 마케팅인데요. 이런 셀프 취업 마케팅의 4단계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 목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상 가서 어떤 거를 질문을 할지 이게 생각이 안 나갖고 질문을 못 하고 이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모지 준비하시고 질문 목록을 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성사 단계가 되면은 메일 작성하기, 그리고 전화 접촉도 하기, 그리고 수행 단계는 직접 방문해서 질문 내용이라든지 필기도구, 복장 등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방문할 시에도 실제로 면접 보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써놓은 이력서 자기소개서하고 이 면접 복장을 잘 갖추고 단정하게 가야지 취업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가면은 이런 첫 인상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겠죠. 마무리 단계는 감사 편지도 쓰고, 또 수집 정보 정리를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전 제가 과거에 취업시켜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자기 직무 분야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냥 알바한 경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전 그 학생이 청주에 있는 그 외국인 기업 단지 지금 막 생기려고 했던 때 몇 개의 회사들이 이제 막 들어서고 이제 이제 개업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 단지를 찾아갈 때는 제가 이렇게 복장도 잘 갖추고 이력서도 갖추고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 어떤 그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어, 그 공단에 이제 직접 한번 찾아갔는데 어느 한 기업에서 기업이 좀 괜찮게 져진 기업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는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있었고 무슨 일로 왔냐고 했을 때 사실은 전 경비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거를 음료수 간단한 거 조금 이렇게 사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한다고 그 음료수를 주고 제가 현재 구직 활동을 찾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요 회사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번 회사를 좀 둘러보고 갔으면 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은 아직 안 뽑고 전 몇 개월 후에 곧 개업을 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공장을 그럼 잠깐 구경시켜 준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옷도 허술하게 입은 잠바 차림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일로 왔냐고 해서 또 그분한테 이제 경비 아저씨도 얘기하고 이제 그 학생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내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공장 내부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그 공장을 겨냥을 끝나고 나갈 때 한 2주 후면은 우리 회사 모집 공고 날 텐데 그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그러한 그 채용 정보 수집을 하고 2주 후에 정말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모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집 공고가 난 겁니다. 근데 그 공고는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뭐 2년 이상 경력자. 근데 자기는 3개월밖에 경력이 없는데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경력 사항이 좀 부족한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일단은 내라. 그 공장장이 내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고 그리고 다음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신입사원 뽑을 때 또 내면은 두 번을 내면 훨씬 더 그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냈습니다. 뭐 품질 관리 쪽에 냈는데 면접을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의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일본어는 뭐 중도 안 되고 하밖에 안 돼.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뭐 급히 뭐 일본어로 좀 준비를 했지만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면접 당일날 가니까 저번에 공장에서 자기를 안내해 준 그 공장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공장장이 그 학생에게 굉장히 잘 대하면서 이제 일본 본사와의 이제 화상 면접인데 예, 화상 면접을 하는데 그 부족한 일본어를 공장장이 다 이렇게 통역까지 하면서 면접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일본어가 부족해서 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이제 일본에 이제 연수를 이제 6개월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6개월 동안 그 성적이 안 좋으면은 뭐 경력직이지만은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6개월간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뭐 6, 7년 전이니까 좀 오래된 얘기죠. 연수를 받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그 연수를 끝내서 바로 경력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전 그때는 이런 경력직 모집 조건이 달라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공장장이라는 사람에게 잘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건데, 사실상 기본 조건에 자신이 맞지 않으면 거의 서류에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 조건에 맞기만 하면 합격할 확률을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크넷이나 이런 취업 토탈 사이트에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아니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 기업체를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가는 건데요. 좀 쑥스럽죠. 그리고 지금 막 채용 중인 회사는 좀 그 담당자들이 부담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채용 중이 아닐 때도 이제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 인맥을 좀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갖고 회사를 방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직종, 직무, 직업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또 괜찮은 회사, 이런 곳을 이제는 방문을 해서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어떤 부서장급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 직무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현장에서 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혹시 이 회사에 사람을 뽑게 되면은 연락 좀 주십시오 하고선 그냥 이력 자기소개서를 던져주고, 정중히 던져주고 가는 거 아니고 정중히 드리고 나오는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셀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의 추천으로 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구인업체 개척을 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업은 그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이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을 한번 찾아가는 겁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자, 이럴 때 찾아갈 때 준비사항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작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프 취업 마케팅을 위한 간단한 나의 소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는 직무, 그러나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역량은 지금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자신의 경력, 어떤 재능, 뭐 이런 것들, 직무에 필요한 스킬을 여러분들이 어떤 가질 수 있는지 공통점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쓰고, 또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차별화된 나의 강점은 뭐다, 앞으로의 포부, 이것을 한 3분 정도에 간단히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프 취업 마케팅을 위하여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란 그 내가 방문했을 때 질문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대략 알고 싶은 거를 뭐 그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뭐 직무 분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회사에 대한 관심사를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업을 이 직무를 수행하면 나중에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죠. 또 이 접촉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전화 접촉 대본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서 그분 전화번호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분한테 그 예의적으로 전화를 해야지. 또 이게 막상 전화를 하게 되면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인사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 내가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하고 싶은지도 설명 못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인사라든지 목적 설명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미팅을 요청한다든지 언제 그다음에 확인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전화 접촉 대본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취업 구인망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주위에 이제 사람을 나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이러한 어떤 셀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다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런 가족, 친지, 직장 동료, 학교 스승의 추천 등 이런 인맥에 의한 취업이 3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신문, 인터넷, 공개시험, 기타 순으로 나타나 있듯이 여전히 이러한 어떤 인맥을 통한 취업이 가장 많다. 뭐 이때의 인맥은 내가 힘이 써갖고 그냥 회사에 탁탁 취업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자신이 그 지원을 해서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효율적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넷 정보 검색에 앞서서 회사의 비공개 채용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 이와 같이 비공개 채용 정보로 더 많이 뽑는 직종도 있습니다. 이런 직종들 뭐 디자인이라든지 또 뭐 간호 쪽 또뭐 사회복지 쪽 이런 분야도 이렇게 비공개 채용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많이 가지는 것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다른 직종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런 취업 구인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디지털 인맥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인맥이라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관계없이 이런 학연과 지연으로 알게 되는 그 아날로그적인 인맥과 달리 이런 연령, 직종, 인종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으로 맺어진 인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디지털 인맥 수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만 11세에서 49세 인터넷 이용자의 70%가 최근 1년 이내에 뭐 SNS,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커뮤니티 홈피, 뭐 마이크로 블로그, 프로필 기반 서비스 이런 것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죠. 사실은 전 미국 IT 전문업체 매셔블은 이 트위터로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로 일자리를 찾는 여러 가지 6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전문가처럼 트윗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인사 담당자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꾸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오프라인 활동으로 직접적 만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곳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나하고 저를 한번 고용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나를 좀 더 시장에 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겠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비공개 채용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취업 인맥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래서 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접촉자가 가장 중요하죠. 강력한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나하고 돈독한 관계가 있을수록 자신에게 또 아는 사람의 2차 접촉자를 시도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면은 또 나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인맥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7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